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카타르 피파 월드컵에서 드러나는 서방의 특이한 스탠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화면을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잔잔한 다른 풍경을 깔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아랍권에서는 처음입니다. 카타르란 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특히 LGBTQ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합니다. LGBTQ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서구인들 입장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입니다. 11월 15일자 영국 가디언지는 게이에 대한 카타르의 단속을 기사화했습니다. 카타르는 게이를 체포해 학대한 뒤 국내 게이 조직을 추적하기 위한 에이전트로 만든다고 합니다. 인권단체들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독방에 수감되기도 한다고 카타르 정부를 비판합니다. 카타르의 의사로 게이 옹호론자인 나세르 모하메드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LGBTQ를 색출하기 위한 에이전트가 되주는 조건으로 게이에게 신체 검문을 면제해주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하메드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면서 수백 명에 달하는 카타르 게이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카타르의 법 집행 당국이 게이 검거에 나설 경우 일부 조직이 피해를 입는다고 전했습니다. 모하메드는 또 실제로 게이들은 서로를 잘 모르는데 차라리 그게 보안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모하메드는 또 월드컵을 보기 위해 카타르에 온 외국의 게이 팬들은 단속되지 않지만 카타르 현지 LGBTQ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야 하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적극적인 박해를 받기 때문에 카타르에서 이른바 성소수자로 사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지난달 카타르의 보안부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구금 중 부당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한 연구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2달 동안이나 치약 독방에 갇혀 직장도 잃게 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랜스젠더 여성은 17인치가 되는 머리카락을 깎이고 심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혼전 합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법률을 폐지하고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을 카타르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쉽게 말해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파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피파가 LGBTQ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귀를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파가 LGBTQ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타르 정부는 외국인들을 모두 환영하지만 카타르는 보수적인 국가로 성향에 관계없이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람들이 카타르 문화를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구 세계 일각에서는 카타르의 행사를 두고 우려하고 있지만 예전에도 600개 이상의 국제 또는 지역적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됐고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휴먼 라이츠 워치의 주장에는 명백하게 거짓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인프라 건설 중에도 잡음이 있었습니다. 건설 인력이 대부분 네팔, 방글라데시 같은 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근로자였는데 월드컵 개최권을 따낸 이후 6,500명이 각종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가디언지는 근로자들이 착취적이고 치명적인 조건을 참아야 했다면서 아름다워 보이는 월드컵 게임에는 피가 묻어있다는 식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축구 경기를 거부하는 서구 관객은 없습니다. 가디언이 보도한 것처럼 인권 탄압이다. 열악한 조건의 노동 착취로 인프라가 건설됐다는 비판들은 모두가 민간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구 정부 차원에서는 반대나 비판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국가별로 잣대가 다릅니다. 중공의 신장 위구르, 홍콩 인권 탄압을 이유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 보이콧한 나라들은 당연히 카타르 월드컵도 보이콧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중공을 두둔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방이 카타르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략적 파트너로 대규모 천연가스 수출국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은 러시아, 중공 편이기 때문에 그나마 중동에서는 카타르가 대체 에너지원입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가 에너지 수급을 위해
쪼르륵 달려간 것도 카타르입니다. 1971년 영국에서 독립해 번영한 카타르는 서구 입장에서는 이란을 견제하는 중요한 카드였습니다. 서구의 장기적 스폰서십의 산물입니다. 카타르는 오랫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처럼 중동에서 서방의 이익을 뒷받침해왔습니다. 지금은 물론 지정학적 지형이 크게 바뀌었지만 이들 국가들은 석유를 서방에 공급하고 반대급부로 무기를 구매해왔습니다. 카타르가 이슬람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LGBTQ를 탄압하고 동성애자를 혐오해도 서구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서구는 중국 같은 지정학적 도전자에 대해서는 인권을 무기화하지만 파트너에게는 무제한의 자유이용권을 부여합니다. 카타르에 대한 제재나 응징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카타르 정부에 반대하는 연구소도 필요 없고 로비를 전담하는 싱크탱크 역시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서구가 흔히 들이대는 인권은 일종의 무기로 들이대는 잣대는 선별적입니다. 한편 경기에 앞서 지아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이 같은 잡음을 의식한 듯 서구는 카타르에서 도덕적 설교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는 2010년에 경기를 유치한 이래 줄곧 개최국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서구 미디어들의 비판 내지 우려에 시달려 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부터 LGBTQ 공동체 이슈까지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에 직면해 왔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유럽인들이 유리집에 돌을 던지려 한다면서 그들은 도덕적 설교를 늘어놓기 전에 전 세계에서 지난 3000년 동안 저질러온 짓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에 피파 회장을 맡아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감독한 인판티노 회장은 오늘 기분이 굉장히 고양된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인, 아랍인, 아프리카인, 게이, 신체장애인, 외국인 근로자가 된 것처럼 느낀다면서 물론 자신이 앞에 열거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느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이방인이 느끼는 감정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태리인인 인판티노 회장은 유년 시절 외국인 근로자 자녀로 스위스에서 산 적이 있어 그 감정을 안다고 회고했습니다. 어릴 적 빨간 머리와 주근깨가 있어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먼저 나서서 친구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남에게 훈계하는 것은 위선이라면서 카타르는 지금껏 잘해왔고 이번 월드컵이 베스트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8개 경기장에서 맥주 판매가 금지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비록 경기장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지만 외곽 200군데에서는 구입할 수 있다면서 경기장에서 3시간 동안 맥주를 안 마셔도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안에 맥주 반입이 안 되는 규정은 프랑스, 스페인,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대회 조직위원장이었던 알렉세이 소르킨이 350명의 러시아 스태프를 인솔해 와서 이벤트 준비를 도왔습니다. 보안, 인증, 시설관리, 자원봉사, IT 전문가들이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아스타나에서 셰이크 타민 빈 하마니 알타니 국왕과 회담을 갖고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표팀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출전이 금지돼 월드컵에는 불참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